갑자기 온몸의 뼈가 전부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목뼈부터 골반뼈, 척추, 두개골까지 모든 뼈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린다면 말이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뼈 손실이나 약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약 모든 뼈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끔찍하면서도 흥미로운 가정을 통해 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뼈라는 건 단순히 딱딱한 기둥이나 받침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혈액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미네랄들을 저장하며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격계라는 건 뼈뿐만 아니라 힘줄이나 인대, 연골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죠. 성인의 경우 총 206개의 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뼈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음식을 씹어먹는 것까지 말이죠. 심지어 숨을 쉬는 것까지도 문제가 될 거거든요. 더 심각한 건 뼈가 없으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뇌를 보호하던 두개골도 없고 심장과 폐를 감싸던 갈비뼈도 없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짧은 시간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뼈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액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거든요. 뼛속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 세포들이 없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죠. 가장 먼저 느끼게 될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걷고 뛰고 앉고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뼈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뼈가 없으면 마치 젤리처럼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근육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붙어있을 고정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 문제죠. 갈비뼈가 사라지면 폐가 제대로 확장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갈비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폐의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말이에요. 이 구조가 없으면 스스로 호흡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결국 24시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뼈가 없으면 골수도 당연히 없어지죠. 골수는 우리 몸의 혈액 공장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산시설이 사라지면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작은 감기 바이러스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쉽게 이겨낼 수 있던 세균들도 마찬가지죠. 치아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아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뼈는 아니지만 치아를 고정하고 있는 턱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치아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거나 빠져버릴 겁니다. 음식을 씹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영양 공급관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겠죠. 말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턱뼈가 없으면 혀의 위치도 불안정해지고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뇌 보호 문제도 심각합니다. 두개골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리죠. 심장과 폐, 간 같은 중요한 장기들도 마찬가지로 갈비뼈의 보호를 잃게 되면서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생명에 직결되는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뼈 없이 진화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파리 같은 생물이 되었을 거예요. 육지에 올라와서 복잡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면 곤충처럼 외골격을 가진 형태로 진화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여러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골격이라는 건 몸의 바깥쪽에 딱딱한 껍질을 두르고 사는 방식인데 들어보기만 해도 불편할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이런 구조로는 현재 우리가 가진 것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외골격을 가진 생물들은 보통 수명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크기도 제한적이고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인간만큼 큰 크기의 외골격 생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뼈와 관련된 희귀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저인산혈증이라는 병이 그중 하나인데,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뼈가 칼슘과 인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매우 약하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대략 10만 명 중 1명꼴로 태어나는 아기에게서 발견되는 질환이죠.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조차 조심스럽게 해야 하거든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특별한 효소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환자들의 뼈가 천천히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학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법도 소용없을 겁니다. 뼈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워낙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조적 지지 역할부터 혈액 생산, 미네랄 저장, 장기 보호까지 정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기능들이 한 번에 사라진다면 생명체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예요. 혈액 생산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골수에서는 하루에 수십억 개의 새로운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놀라운 생산량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감염과 싸우며 혈소판은 출혈을 막아주죠. 이 모든 과정이 뼈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를 단순히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조직이 분해되는 역동적인 과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 뼈는 자가 수리도 하고 강도도 유지합니다. 고라세포라는 세포들이 새로운 뼈 조직을 만들고, 골클라스트라는 세포들이 오래된 조직을 분해해서 새로운 뼈가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줘요. 뼈의 미네랄 저장 기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대부분은 뼈에 저장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혈액으로 방출되어 근육 수축이나 신경 전달 같은 중요한 기능들을 도와줍니다. 뼈가 없으면 이런 미네랄 균형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칼슘뿐만 아니라 인,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의 저장고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수많은 생화학적 반응에 필요해요. 그렇다면 뼈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마도 몇 시간에서 길어야 며칠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호흡 부전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가장 급박한 문제가 될 테고, 혈액 생산 중단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빈혈도 빠르게 생명을 위협할 겁니다. 특히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소에는 무해한 세균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장기들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죠. 심장은 매번 박동할 때마다 주변 조직과 부딪히게 될 테고, 뇌는 작은 움직임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누워있는 것 외에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설사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골수에서 생산되던 혈액세포들의 수명이 다하면서 점진적으로 몸의 기능들이 정지할 겁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대략 120일 정도인데 말이에요. 새로운 적혈구 생산이 중단되면 심각한 빈혈이 발생하죠. 백혈구는 더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서 며칠만 해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혈소판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짧아서 출혈 위험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6개의 뼈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뼈가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대퇴골 같은 큰 뼈들은 체중을 지탱하고, 손가락뼈 같은 작은 뼈들은 섬세한 동작을 가능하게 해줘요. 뼈의 구조도 정말 놀랍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고 무거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가벼우면서도 강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치 건축물의 철골 구조처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뼈가 속이 꽉 찬 구조였다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무게와 강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또한 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밀도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죠.
완전히 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질환을 보더라도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적당한 하중이 가해질 때 뼈는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이를 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뼈가 받는 스트레스에 따라 구조가 변화한다는 원리예요.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지내면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는 특별한 운동 장비를 사용해서 뼈 손실을 막으려고 노력해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일광욕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되어요.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거든요. 뼈가 부러졌을 때 스스로 치유되는 능력도 신기합니다. 적절한 고정과 치료를 받으면 뼈는 원래 상태보다도 더 강하게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자가 치유 능력은 다른 인공 재료들로는 흉내낼 수 없는 뼈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골절이 일어나면 먼저 혈종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연골이 만들어져서 임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골이 점진적으로 뼈 조직으로 대체되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 뼈 대신 다른 재료로 우리 몸의 지지 구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인공 재료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재료들은 뼈가 가진 생물학적 기능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혈액 생산이나 자가 치유, 성장에 따른 적응 등은 불가능하죠. 또한 인공 재료들은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도 확실하지 않고요.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관절이나 뼈 이식 같은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것들도 자연적인 뼈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여전히 주변의 자연뼈들과의 연결과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인공뼈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구조적인 지지 역할만 할 뿐 뼈의 생물학적 기능까지는 대체하지 못해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뼈 재생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한 뼈 재생은 여전히 의학계의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예요. 생각해보면 뼈라는 것이 정말 완벽한 생체 재료인 것 같습니다. 강하면서도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단단하며 스스로 수리되고 성장에 맞춰 변화하기까지 하니까요.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뼈는 성인보다 유연하고 복구 능력이 뛰어나며 노인의 뼈는 더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쉬워요. 각 연령대에 맞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기하죠. 뼈의 다양성도 놀랍습니다. 두개골처럼 편평한 뼈, 대퇴골처럼 긴 뼈, 손목뼈처럼 작고 복잡한 모양의 뼈까지 각각의 기능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모든 뼈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뼈와 근육의 협력 관계도 중요합니다. 뼈가 틀을 제공하면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경계와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뼈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골절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아픈 것도 이 때문이죠. 혈관계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뼈는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도 하고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세포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가 없다면 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거예요. 호르몬과 뼈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부강상선 호르몬은 칼슘 대사를 조절해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들도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이처럼 뼈는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뼈만 단독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뼈 건강도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론적으로 뼈가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모두 정지하게 되거든요.
호흡, 혈액순환, 면역 방어, 장기 보호 등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건강한 뼈는 건강한 삶의 기초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뼈 건강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를 통해 평생 건강한 뼈를 유지해 보세요.